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하락 중인데, 자, 뭐가 나타났을까? 자, 어디까지 하락할까? 자, 비트코인의 작전명,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이더리움 종가로 보면, 마이너스 2% 빠졌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마이너스 0.38%인데, 이, 얼마나 빠졌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코인들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아침 9시 되기 전에 마이너스 5%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7%까지 밀리는 코인들이 있었거든요. 얘네를 좀 검토를 해봤더니 그냥 뭐 망가져서 막 추락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냥 하락 나온 후에 단기 반등 나오고 약간 눌려준 정도만 좀 보여지더라. 그래서 얘네가 다시 여기 내려온 것도 아니고 부셔서 깨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썸씽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아직까지 요런 다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망가지면서 이탈되는 거는 썸씽 이외에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신기하게 봐야 될 거는, 아니,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다 이거예요. 2% 정도. 근데 알트코인도 많이 빠졌죠. 이 현상은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알트는 결국 누구 따라갔다? 이 이더를 따라갔습니다. 자, 이게 팩트예요. 알트코인. 자, 그럼 비트는 안 밀렸는데, 그죠? 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얘네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는 이미 조정을 다 줬어요. 한동안 못 갔잖아요. 계속 횡보가 나왔잖아요. 비트는. 그죠? 그럴 때 이도는 어떻게? 움직임이 좀 달랐죠. 조정받았다가 급등 나오고 눌렸다가 또 반등도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비트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미 조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전환이 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시세 반등을 준 이후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재차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온 것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개의 차이점은 비트가 먼저 많이 못 갔을 뿐더러 조정을 미리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빠졌어야 되는데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만 밀리고 비트코인은 밀리지 않았다라는 게 이런 이유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 정도 반등은 줬거든요. 반등은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작년 12월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기 공간이 어떻게?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양새는 얘도 뭐 장중에 반등을 주고 밀린 거는 똑같은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먼저 조정을 받았냐 아니면은 누가 먼저 과열권에 진입을 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범위가 달라지고 있어요. 막상 모양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얘도 반등 나오고 밀렸다가 단기 반등 나온 걸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더리움도 보면 그죠? 반등 나왔다 조정 나왔다 단기 반등 이렇게 따질 수는 있는데 뭐가 차이가 났다? 조금 갭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가격대에 대한 범위로 좀 봤을 때는 이런 좀 차이점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비트는 조정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조정 마무리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는 조정 마무리고 이더리움도 조정 거의 마무리는 아닌데 끝물 정도. 그러니까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들이. 근데 이제 그거 빼고 나면은 비트코인하고 동일한 조건을 좀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이미 뭔가 딱 무장이 된 상태고 이더리움은 지금 조정이 됐는데 하루 이틀 더 올라가 준다면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딱 무장이 돼서 이제 공격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시장이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동을 많이 치고 있는 듯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요 정도의 시장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험한 구간은 이미 좀 벗어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팩트를 좀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트가 주도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이 반등을 줄 때 얘가 조정을 빨리 끝나야 비트하고 같은 위치에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은 위치기는 해요. 근데 약간의 한 템포, 한 템포에 대한 격차가 좀 발생이 됐다 보니까 요 정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누구로 볼 거냐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비트가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알트코인들 밀렸잖아요. 밀려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심리적으로.
그죠? 위축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많이 못 빠집니다. 지금 위치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많이 못 빠져요. 조금 더 뭔가에 의해서 밀린다고 한다면 뭐 하루 이틀 뭐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폭 자체도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꼭대기에 와 있고 이 알트코인들하고 이더리움은 요 정도 와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단 부딪히고 나면 다시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요 정도 그림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래서 이번에 밀린 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들이 빠져주면서 만들어졌던 게 다시 재반등 가능성에 대한 구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거나 좀 볼게요. 뭐 그냥 미나. 자, 미나도 보면 이번에 단기 반등 나온 이후에 크게 빠졌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음봉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애도 뭐 리스크는 잘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뭐 네오다. 네오도 보게 되면 어제 반등 나왔다 밀렸죠. 자, 이거 그림만 보게 되면 캔들 모양만 보면 뭔가 좀 이상할 수 있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뭐 그냥 다시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종가로 보게 되면은 크진 않습니다. 이거 반등 나오고 나서 그냥 여기에서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럼 평상시하고 그냥 비슷한 기준에서 마무리가 좀 된 겁니다. 예,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보면은 어제 3%가 눌리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눌렸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런 그림이 많아요. 이런 모양들이 내가 샀는데 5% 빠지고 6%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밀리기는 하는데 종점에 가까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포인트는 일단은 비트하고 알트코인들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반감기까지 갈 거냐? 지금 상태에서. 아니면은 반감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올라가 있겠냐라고 따진다면 저는 후자 쪽입니다.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왜냐면 지금도 모양이 꼭대기거든요. 조정을 받은 공간에 있어서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든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 주는 게 맞습니다. 현재 자리보다는 더 올라가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이나 뭐 대장들이나 다 모두 포함해서 조건이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밀리는 걸로 인해서 그걸로 시장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에도 보게 되면 그냥 이런 구간들 있죠. 최근에도 보면은 작년 뭐 6월 많이 빠졌을 때 있죠. 여기도. 자, 이때가 항상 이제 마지막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나 알트코인들이 약간 이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끝물이야. 다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봐야 조정을 받으려고 해도 강제로 받는다고 한다면 뭐 조금 더 밀려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 이런 형태의 모양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저번 주 한 주 종가 기준이 잘 끝났고 단기 평이 다시 회복된 이후에 이번 주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오는 시점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무거운 자리가 뚫려준 겁니다.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여기로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로 보면은, 이렇게. 자, 이중, 두 군데의 구간이 다 뚫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1월 26일 날 돌파가 되면서 거래가 좀 들어가지고, 그 두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구간은 29일 날 뚫어주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이탈 없이 지켜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사실 제일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가 밀렸으면 여기를 못 넘어가고 사실상 밀렸다고 한다면 더 내려갈 수는 있었어요. 다시 뭐 앞점 5,400에서 뭐 요 정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흐름은 많이 안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밀려도 이렇게 밀려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락폭보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폭은 좁습니다.
하락폭은 좁아요. 근데 올라갈 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하락은 뭔가 제한적으로 받는 요런 작은 구간에 좀 있는데, 올라갈 폭들은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여기로 가기 직전에 어떻게 지금 조정이 그냥 나오는 것 뿐인데, 사실 굉장히 일시적이고 짧은 조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빠졌던 코인들이 결코 많이 밀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락이 좀 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하락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비트하고 대장들만 좀 따지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이제 빠질 공간은 없습니다. 거의 꼭대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작전명.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흔들리지 말자. 예, 흔들리지 말자. 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질적인 작전명은 흔들리지 말자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이 축을 많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제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갈 수 있는 상승 조건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밀린다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기사는 또 안 좋아. 기사는 안 좋으니까 좋게 팔 기회네. 유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이 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하고 대장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포함해서 좋은 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거의 막바지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